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대한항공 유상증자 관련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또 차익 시세를 얻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또 계산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유상증자를 빼고도, 유상증자를 제외하고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자, 일단 바로 그냥 들어가 보죠. 바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 왜냐면 좀 시세도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주가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고, 아마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대한항공을 가을로부터 하여금 백신에 대한 이야기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나오고 할 때쯤이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뭔가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라는 그냥 그 단순한 생각 하나에 정말 단순하게 편입을 했는데 꽤 괜찮은 수익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 대한항공이 일단 크게 봤을 때는 제가 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내용이 다 담길지는 모르겠네요. 일단은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 예전에 두산중공업이 이제 40 하고서, 자, 두산중공업 40R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한항공도 지금 46R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 숫자는 발행 회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40회차, 46회차. R이라는 거는 권리를 의미하는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자, 일단은 보통주 한 주당, 그쵸? 보통주 한 주당 0.79.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대한항공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삭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대한항공의 이번 증자에 참여를 할지 말지부터 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46R을, 그쵸? 이거를 가지고 보유를 하시면서 들고 계셔야 이제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고, 22일까지 요거를 이제 팔면 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된 거죠. 결국 이제 증자를 하게 되면은 새 주식이 상장이 되니까 주가가 희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은 이 권리를 통해서 현재 가격보다 새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새 주식을 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 권리를 팔아서 손실을 보전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목명을 검색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타 상장 증권 주문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증자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46R을 우선적으로 좀 편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대한항공의 1차 발행가액이 19,000, 그쵸? 19,10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이제 최종 발행가액은 26일날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차 발행가액하고 같이 좀 계산을 해서 3월 2일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19,100원이라는 어떤 확정가라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28,700원이니까 빼기 19,100원 하면은 19,100원을 하면은 9,600원 정도가 나오니까, 결국에 물론 싸게 사면 살수록 좋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제 9,600원 아래로다가 이 신주 인수권을 사면은 손해는 보진 않는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이제 향후에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변함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증권사 쪽에서는 35,000원, 31,000원 요런 적정 주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화물 쪽으로 굉장히 이번에 선빵을 치지 않았습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리포트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대한항공 4분기에도 화물 수요 급증이 전사 수익성 악화 방지 해가지고 우리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좀 침체기에 맞고 있죠. 사실 백신이나 치료제 점점 더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어떤 시기로부터 우리가 이 코로나를 딛고 정말 해외여행을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시기는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 재확산으로 인해서 여전히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한항공의 4분기 국제선 여행 수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급감한 반면, 일부 국제선 노선 운항 재개로 국제선 공급은 77.3% 감소에 그쳤다. 탑승률도 하락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이런 거고, 오히려 화물 수송이 21% 정도 증가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 급증에 따라서 운임 상승을 보여주면서 대한항공의 4분기의 화물 운임은 전년 동기 대비 72%나 급등을 보이면서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인 1,250억 원을 훌쩍 넘어버렸죠. 그렇죠? 화물 성수기 지났어도 견조한 수요 한동안 지속으로 전망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녹화를 하는 도중에 잠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하고 있던 말을 잠시 까먹었어요. 자, 아무튼 이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만 보면은 어쨌든 화물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좀 우리가 그동안 여행객들에 대한 여행 수요를 좀 커버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증권사들 하나금투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들도 대부분 다 목표가를 3만 원 이상으로 좀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코로나가 어쨌든 풀려야 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고 또 가장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만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우리 항공주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이렇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사라 마라 논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어디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지실 것 같지만 분명히 또 멀리 보면 지금 같은 뭐 어떤 이런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멀리 보면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를 딛고 정상적으로 굉장한 어떤 실적을 기록을 했을 때만큼이나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올해 2021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지인분 한 분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정말 대한항공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흐름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데 저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무조건 뭐 사도 되나요? 더 빠질까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항공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상증자? 물론 이벤트적인 거는 유상증자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실적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킬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의 포인트를 찾아가는 거는 결국에는 코로나에 대한 어떤 해소를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행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게 우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인지해 주시면 충분히 같이 또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시기를 함께 이렇게 주가 움직임과 함께 하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디서 사라 뭐 해라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굉장히 또 빠르게 가장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변화하는 시대가 온다면 이제 그러니까 다 풀리고 새롭게 다시 또 변화가 된다면 분명히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은 항공주임은 틀림없다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해소가 다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주가가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좀 차익 실현이 일어나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점, 해소할 거 해소하고 또 이겨낼 거 이겨내서 긍정적인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추천주 리뷰 간단하게만 좀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세틀뱅크, 코스모신소재, 서흥 이런 종목들 언급을 좀 다 드렸죠. 어제 제가 이제 쿠팡 관련주들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쿠팡 관련주로 마지막으로 지금 튀어서 올라오던 게 PG사, 뭐 전자결제, 결제 서비스 뭐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날이 상한가를 막 치고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뒤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편입을 해보자면은 뭐 이런 것들, 세틀뱅크 이런 걸로 한번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틀뱅크 아침에 한번 찍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찍고 빠졌는데 수익을 충분히 챙기실 수 있었을 거고요. 지금 이제 다시 재접근을 해도 괜찮을 단가가 오고 있죠. 그렇죠? 어제 접근하신 분들은 아침에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거고 10% 이상 올라갔으니까 이제 새롭게 한번 편입해 보실 분들은 거래가 실린 이후에 눌림이니까 이런 눌림 자리에서 한번 새롭게 접근을 해서 또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라는 거죠. 코스모신소재는 계속 들고 오던 종목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서흥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경우는 스윙 패턴이긴 한데 동성화인텍은 좀 약간 내일 한번 집중해서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오늘 좀 거래가 붙는 게 심상치가 않았어요. 코스모신소재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들은 약간 단기 스윙 패턴으로 한번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기술투자도 접근했었죠.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도 접근을 했었고 또 테마적으로는 우리 아기상어 관련주들 삼성출판사라든지 그쵸? 토박스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한번 처음 유입이 딱 되면 2차 파동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 밑으로 이런 자리를 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토박스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그날 먹고 그날 나오는데도 18% 수익 나오고 하루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단타 그렇죠? 18%대 우리기술투자도 전일 종가 베팅 해가지고 오늘 8%대 10%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잘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 진짜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거나 뭔가가 톡톡 튀면서 이벤트성인 어떤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은 테마를 첫 번째 상승이 나오는 때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첫 번째 상승으로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날의 마감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날 유입된 거래의 힘들을 분석해서 그 다음날 상승을 노리는 게 더 빠릅니다. 2차 상승을 노리는 게 좀 더 현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또 가이드 잡아드릴 테니까 단기적인 관점은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또 중장기 관점으로는 좋은 종목들 같이 또 편입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해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마지막 영상인데요.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약간 뭔가 혼란스럽고 아침에 또 좋았다가 전강 후약 시장이기도 하고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기관들이나 메이저들은 계속 팔아치우고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고 그 와중에도 실적은 좋은 기업이 있고 그 와중에도 성장을 열심히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담아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여러분들께 자꾸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를 권해드리지 않아요. 그냥 딱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만 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를 잡아드릴 테니까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아시면 오시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같이 또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숨겨진 금액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거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영상 종료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오늘 수익 실현 좀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리고 내일도 또 좋은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한번 같이 기도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